안녕하십니까. 전용식 PLC의 전용식입니다. 입문자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기유지 회로가 뭔지 알고 있다. 자기유지 회로가 뭔지 모른다. 요게 한번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전기를 좀 아시면은 금방 하시는 거고, 전기를 모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자기유지 회로가 뭔지 안다 또는 모른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을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답변을 못 들으면 진행을 못 하는 거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채팅창에 큰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생각하자. 생각. 배경이 뒤로 가는 거니까 카메라가 이거니까 요게 여기로 가면 되겠네? 네. 그렇군요. 자, 모르시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자기유지 회로를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기를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집에 형광등이 있잖아요. 그죠? 전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 형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생 목록에 입문자 교육 편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전기에 대해서 전혀 일단 모르신다면은 그 개념을 일단 잡고 가야 돼요. 개념을 안 잡고 이걸 보면은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초등학교가 됐든 그 언제가 됐든 건전지를 가지고 꼬마전구에 불을 켜봤다. 꼬마전구 그러니까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건전지를 켜봤다. 또는 뭐 집에 있는 전등, 집에 있는 뭐 전등을 이제 두 선을 연결해서 전등을 켜봤다. 일단 왜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등을 켜는 거거든요. PL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전등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켜봤다면은 이제 PLC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전등을 켜는 건지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면 전등을 켜고 했으면 PLC 프로그램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PL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 PL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거쳐서 전등을 켜는 과정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전등을 하나를 켜면 전등을 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PLC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출력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두 가닥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선 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느낌이 오시죠? PLC 프로그램은 전등을 켜는 거예요. 그 전등에 전등을 연결을 하면 전등이 켜지는 거고 거기에 히터를 연결하면 히터가 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식당이라든지 내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에 뭐 간판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간판을 켜겠다. 그럼 PLC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뺀 평일날 간판을 켜게 프로그램을 해서 간판을 켤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PLC 프로그램이 뭔지는 이제 느낌이 오시죠? PLC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제 간판은 일반적인 뭐 상가의 간판은 타이머라는 걸 써서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해서 이제 24시간 타이머를 써 간판을 킵니다. 그러면은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24시간에서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만 등을 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타이머는. 그 타이머 대신 PLC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타이머 대신 PLC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가게에 손님이 10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면은 간판을 10개 켜고 1명밖에 없다면은 간판을 2개만 켠다. 이런 조건들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조건에 맞춰갖고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PLC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왜 쓰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드렸고, 그러면은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판을 켜면 되는 거예요. 전등을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꿔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홈페이지에 가면은 XG5000이라는 PLC 프로그램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가서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탑5좀까지 거 가면 되죠. LS 일렉트릭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내리다 보면은 이거 공짜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PLC가 전등을 켜는 거구나. 전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잘하셨습니다. 여기 가갖고 일단은 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서 PLC 클릭하고 소프트웨어 클릭하면은 바로 XG5000 빵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 얼른 들어가갖고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KR이라는 게 한국어잖아요, 그죠? 요거겠네, KR? 요거 그죠? 버전 4.71이 이제 최신 버전이네요. 아이쿠야, 9월 23일. 요거 받으셔갖고 깔면 됩니다. 이거 무료니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건 됐고. 그럼 이제 받으시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니까 이건 이제 손대기가 좀 그렇고, 어찌됐든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 하셔서 한 줄만 그리면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F3번이 스위치입니다. 여기 우리 집 가정집에 쓰는 일반적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스위치는 평상시 닫혀있는 접점이라는 건 이건 비상정지. 우리가 이제 뭐 좀 제어 판넬 같은 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달려있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비접점을 사용을 합니다. 새 프로젝트죠. 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열기 이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저장해 놓은 거니까 닫죠. 이건 닫아서 어차피 이거 제가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닫으면 돼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닫아버리면 돼요. 이건 아까 다른 거에서 썼으니까 닫고 닫아버려. 괜찮아.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이게 CPU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H로 들어가는 게 일단은 그 XBC-DR32H 기준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XBC-DR20SU 라는 제품이 이제 그거는 약간 뭐랄까 저사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CPU가 S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도 제가 요즘 최근에 한번 써가지고 그거 이제 알고 있고, XBC-DR32H는
H입니다. H.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시작. 그죠? 지금 보고 있죠? 네. 자, 시작으로 가서 프로그램이 XG5000 있잖아요. 그죠? XG5000. XG5000. 이게 뭐 바탕화면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XG5000이라고 있어요. 자, 그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일단. 자, 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예. 일단은 요것만 일단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깔리죠. 그러면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아, 따라오고 계시면 더욱 천천히 할게요. 자, 새 프로젝트. 그죠? 새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TEST.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장 위치를 먼저 하고 테스트를 쓸게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 폴더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아니라고 전용식에 여기다 제가 저장할 거기 때문에 저장할 위치의 폴더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이 이름을 쓴 폴더가 또 생겨요. TES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거의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거 뭐 초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해요. 네, 블록 타입으로 해갖고 이거는 그냥 단자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물기 쉬워요. 그래서 XGB 블록 타입 XBC-DR32H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CPU가 XGB, XBCH 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XBC-DR20SU 요 제품은 CPU가 요겁니다. 그 CPU를 요 제품명 들어가 보면은 CPU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 하면 되는데 해본 지 오래돼갖고 되려나? 한번 해볼까요? 오. 야.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처음에 있을 텐데. 그냥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야, 나와라. 못 찾겠으면 제가 포기를 할게요. 남아주면 좋은데. 어디 있더라.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요. 검색을 할 수가 있나? 있어요. 여기 있다. 찾았다. 아하하하. 여기 있잖아요. 그죠? XGB. 여기 있다. XGB. 제가 아까 SBC-DR20SU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있네, 여기. 제품명이 요 제품에 해당하는 거에 CPU가 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XGB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아까 XBC-DR32H라는 거가 어디 있냐면은 어디 갔냐? DR XGB
XBC-DR64H. 여기 있네요. 32H. 그죠? DR32H. 그거는 XBC-XB.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맣게 보냐? 그죠? 크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제가 찾았어요. 어디 있냐면은, 얘가, 3-5에 있네요. 네. 그 옆에 눌렀을 때 나오는 3-5번에, 저도 이거 쓴 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걸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찾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죠. 그죠? 제품명을 보고 그 제품명과 같은 것의 CPU 종류가 뭔지를 보고, 이건 H네? CPU H, XGK, CPU H. 하여튼, 네.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네. 지금 어쨌든 XBC-DR32H 기준으로 하니까, 그거는 XGB, XBC-H CPU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XGB, XBC-H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전등켜기? 모르겠네. 전등켜기라고 하면 되겠다. 전등켜기. 프로젝트 설명은 잘 모르겠고. 확인.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갔죠? 들어가면 안 되죠. 전등을 하나 켜야죠. 그죠? 아까 내가 이거 스위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거 한 줄을 그린 다음에 요 한 줄을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재생 목록에 입문자 교육에 있는 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걸 한 줄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F3이에요. 저걸 클릭을 해도 되지만은 저걸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은 못합니다. 이거 다 느려갖고 안 돼. 그래서 F3을 누를게요. 처음부터. F3번이 스위치예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전등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방에 있는 전등은 안방 전등이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안방 전등이면 안방 스위치를 켜야지 안방 전등이 켜지잖아요. 그죠? 고유의 주소가 있어요. 부엌 전등은 부엌이에요. 부엌 스위치를 켜야지 부엌 전등이 켜지는 거예요. 출력이 부엌 전등이라는 게 있고, 그죠? 안방 전등이라는 게 있고, 출력도 지금 전등도 다 주소가 다르고, 스위치도 다 주소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XBC-DR32H의 스위치 주소, 일단은 P, 영어로 P 0번부터 9번까지 있다.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16개. 9 다음에 A, B, C, D, E가 영어로 2예요. E, F 해갖고 16개, 16전 시수. 이거는 나중에 알면 돼요.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같이. 스위치의 주소는 P, 영어로 P, 0번부터 9번까지가 스위치의 주소이다. 라고 일단 아시면 됩니다. 출력, 전등의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P 20번부터 P20부터 P29번, P29까지 있다. 실질적으로는 16개지만 그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스위치는 P0번부터 P9번까지. 출력, 전등은 P20번부터 P29번까지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등을, 안방 전등을 키면은 P, 그죠? 디바이스, 그죠? 변수 디바이스에 여기다가 P 0번 스위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가 오형, 그 변수, 설명 자동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안방 전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안방 전등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체크를 해 놓으면은 확인을 누르면은 설명문에, 변수에다가는 쓰지 마세요. 이게 변수에다가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규칙에 맞게 써야 되고 설명문은 그냥 서술을 하듯이 문자 보내듯이 쓸 수 있으니까 설명문을 쓰세요. 저는 변수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씁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면은 안방 스위치. 나중에 이제 선수 대신 변수에다 쓰시든지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안방 설명문에다 쓰세요. 안방 스위치. 됐죠? 안 보이잖아요. 글씨 썼는데. 그죠?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기를 눌러야 되겠죠.
디바이스 설명문 보기. 그러면 P0는 디바이스고 설명문은 아까 그거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나 설명문을 보는 거예요. P0 주소는 디바이스. 안방 스위치는 설명문.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 있으면 출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P20번부터 P29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출력이 뭐냐? 코일 있잖아요. 코일. 여기 코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백열전구로 따지면은 백열전구의 그 필라멘트, 그 코일이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F9번이에요. 코일은 F9번. 그죠? 전등이에요. F9번. P. 그죠? P20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안방 전등이잖아. 안방 전등. 안방 전등. 오케이시다. 그죠? 그러면 부엌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안방 전등이 있는데 다음 스위치도 안방 전등? 물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안방에 스위치 하나 있고 부엌에 스위치 하나 있잖아요. 주소가 다릅니다. 그럼 방금 전에 P0를 썼으니까 다른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F3번, 스위치 F3번을 누르고 P 0번부터 9번까지라고 했으니까 P1번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P1번을 쓰고 얘는 부엌 스위치. 부엌. 그냥 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실 스위치. 자, 그럼 거실 전등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전등도 안방 전등이었으면 거실 전등. 뭡니까?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럼 코일이 아까 F9번이라고 했어요. F9번. F9번. 그러면 P21.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거실 전등이죠. 거실 전등. 거실 전등. 거실 전등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프로그램을 드디어 하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여기까지 충분히 지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시뮬레이션. 자, 찾으셨죠? 시뮬레이션 시작 끝. 요거를 꽉 눌렀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네. 알았어. 알았다니까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확인.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런에 이제 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모니터 시작 끝이죠? 그게 들어와 있고 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 있잖아요. 클릭하면 나오는 사각형을 안방 스위치 위에다 올립니다. 자, 올렸죠? 올린 다음에 엔터를 눌러요. 엔터를 누르면 값을 온 할 거냐? 그죠? 그래, 스위치를 켜겠다. 그러면 안방 전등이 켜지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엔터를 또 눌러요. 이번에 오프 할 거냐? 또 한번 눌러요. 끄겠다. 거실 이번엔. 거실 전등을 온 할 거냐? 엔터 누르면 온 할 거냐? 엔터 또 누르면 오케이. 또 한번 누르면 오프 할 거냐? 오케이. 오프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문자 교육이 끝이에요. 더 이상 하면 머리 아파요. 이제 입문자 교육에 보면은 이제 시간으로 가서 키는 것도 있고 뭐 이거 켰다 저거 켰다 하는 것도 있고 카운터로 끄는 것도 있고 이제 등등등이 있습니다. LS, PLC 프로그램 입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귀하께서는 LS, PLC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입문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하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전등 켜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입문자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식 PLC 재생 목록에 보면 입문자 교육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다양한 오늘 이제 요 배웠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입문자 교육에 나온 내용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재밌게 따라하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늡니다. 그게 또 지루하다. 그럼 난이도 중에 있는 예제들을 따라해보고, 그게 또 지루하다. 그럼 난이도 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해보고, 그것도 지루하다. 그러면은 전형식 PLC를 탈퇴하시면 됩니다. 야, 안 해, 이씨. 재미없어.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입문자 교육을 재밌게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잠시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짜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예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요청을 해주시면, 불러주시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짜잔! 광고를 했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